2009년 4월 20일 오전 7시경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칼에 찔려 계세요. 얼른 좀 와주세요. 딸의 신고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지하방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70대 노모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노모는 안방 이불 자리에 쓰러져 계셨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모의 사망한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우선 이 노모의 몸에 37군데의 칼이 찔린 자상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난도질을 한 거예요. 또한 이 피해자인 노모의 얼굴하며 몸, 거기다 노모의 가방에까지 알 수 없는 하얀 가루가 엄청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 하얀 거 이거 뭐야? 경찰은 바로 이 흰색 가루의 정체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 뿌려져 있던 가루는 피해자의 집 부엌 싱크대 밑에 있었던 밀가루와 설탕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싱크대 밑에서 밀가루와 설탕을 찾아 뿌리고 사라진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한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이 영화에서 나쁜 놈이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 위에 밀가루를 뿌립니다. 왜? 사건 은폐하려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밀가루는 수분과 기름 등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지문은 수분과 체내 지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밀가루와 닿으면 변형이 됩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기사에 이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여튼 이 사건에서는 이것 말고도 이상한 점이 더 있습니다. 아니, 피해자가 이불 자리에 쓰러져 있고 그 위에 밀가루, 설탕이 막 뿌려져 있었는데 딱 그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곳들이 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네. 아니, 밀가루와 설탕을 이 범인이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가져와 뿌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엌을 뒤졌을 거고 그러면서 부엌이 조금 어지럽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루들을 막 뿌리면서 안방 이곳 저곳 또한 좀 더러워져야 정상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은폐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얼마나 범인 딴에도 덜덜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범인은 자기가 칼을 들고 할머니 노파를 찔렀어요. 죽은 거 확인했어요. 그 후에 그 칼을요, 싱크대에서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싱크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밑에서 설탕과 밀가루 느긋하게 꺼내서 시신에 뿌리고 그 가루 봉지를 다시 원래 있던 싱크대 밑에 가지런하게 놓아둡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의 행동으로 봤을 때 살인을 한 사람 치고는 전혀 뭐 허둥대거나 당황하거나 이런 모습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청소까지 다 하고 갔네. 당연히 현장에는 범인에 대한 족적, 지문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면 당연히 족적이 나와야 되는 건데 족적이 없어.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 아무래도 경찰이 추정했을 때 이 범인이 신발을 신고 들어왔어요. 범행했어요. 방 다 치웠어요. 그 후에 화면에 표시된 걸레를 이용해서 방 안에 찍힌 자기 발자국을 다시 뒤로 되밟으면서 하나하나 찍힌 발자국을 다 지우고 나간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범행 다 하고 다 치우고 그 후에 내가 찍혀져 있는 그 발자국을 그대로 다시 뒤로 밟으면서 닦으면서 나간 걸로.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이 범인 굉장히 차분했던 듯 보이고 치밀하죠. 이거 처음부터 할머니를 노린 계획적인 범죄인 거 아닐까요? 전문가는요, 보통 범행을 한 범인들은 대부분이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닌 당황을 하다 보니까 무의식에 나오는 행동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의식. 이 범인이 범행 흉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올려두고 갔어요. 집 청소에다가 쓴 가루들, 봉지까지 다 원위치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범인 평소에 약간 정리정돈에 있어서 결벽증,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또한 우리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게 됩니다. 범죄 영화나 범죄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살인한 후에 범인이 놀래서 뒷걸음치면서 막 뛰어나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누군가 내가 지금 이 사람 죽인 걸 봤을까봐,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누군가 찾아와서 볼까봐, 그래서 얼른 도망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걸 본 목격자가 있을까봐. 그런데 이 범인은 현장을 얼른 벗어나긴커녕 느긋하게 청소까지 다 하고 갔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 내가 이렇게 느슨하게 청소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나가도 어차피 이 집에는 아무도 안 와. 이 할머니 혼자 살면서 찾아오는 사람 한 명 없는 거 내가 잘 알고 있거든. 즉 할머니와 안면이 있는, 할머니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경찰은 추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인 할머니와 알고 지내는 사이에 할머니가 혼자 살며 할머니 집에 손님이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걸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 탐문 수사와 조사 결과 경찰은 한 명의 용의자를 추립니다. 그 용의자는 바로 피해자 할머니의 바로 옆집. 당시 옆집에 아버지하고 두 아들 이렇게 3명이 살고 있었는데 사건 당시 아버지와 막내 아들은 일을 나가 없는 상태였어요. 사건의 그 시각 집 안에 있던 사람은 단 한 명, 무직이었던 20대 큰아들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옆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날 이 시각에 무슨 이상한 소리 들었다든지 수상한 사람 못 봤습니까? 그날 이 시각에 본인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큰아들 말합니다. 사실 제가 그날 새벽에 PC방 가려고 나왔는데 옆집 할머니 집 문이 반쯤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쓱 들어가 봤더니 할머니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 하얀 가루가 막 뿌려져 있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처음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걸 봐놓고 그럼 왜 신고를 안 한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큰아들은 아니 뭐 너무 무섭기도 하고 혹시나 신고했다가 경찰이 저를 범인으로 의심할까봐요. 여러 가지로 좀 무섭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있는 걸 뻔히 봐놓고 그 상황에서 괜히 신고했다가 내가 범인으로 몰릴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나와 PC방으로 가서 게임하고 놀았다? 딱 이 큰아들의 말이 이상하잖아요. 경찰은 바로 옆집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의 큰아들, 이 큰아들의 방 서랍장에서 검정색 장갑이 하나 나왔네. 이 장갑을 조사해보니 웬걸 장갑에서 피해자 할머니의 혈흔과 DNA가. 왜 큰아들의 장갑에서 할머니의 혈흔이 나와? 이건 결정적이죠. 경찰은 바로 이 큰아들 김씨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 김씨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합니다. 아니 장갑에서 할머니 피가 나온 건 그날 제가 할머니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 봤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쓰러져 있길래 들어가서 이 장갑을 낀 손으로 할머니를 흔들어 봤었어요. 그 과정에서 할머니 피가 장갑에 묻은 것 같아요. 아니 아까는 무서워서 그냥 갔다며. 문 열려져 있길래 쓱 들여다 봤다가 죽어있으니까 그냥 PC방 갔다면서요.
그런데 체포된 후에는 무서웠다면서 들어가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이 가죽 장갑을 낀 채로 흔들어 보기까지 했다? 이렇게 다 하고 무서워서 그냥 PC방을 갔다고? 신고도 안 하고? 그 시신을 흔들어 놓고? 말이 왜 이래? 그리고 자기 말대로라면 그 4월 달에 가죽 장갑을 낀 채로 할머니 집에 들어왔다는 거야, 뭐야. 그 장갑을 왜 끼고 있어, 4월인데. PC방 가려고 그 검정색 가죽 장갑을 끼고 나왔다가 할머니를 발견해서 흔들어보고 안 깨어나길래 무서워서 그냥 PC방 갔다고? 그러니까 장갑을 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누가 4월 달에 PC방 가려고 그 가죽 장갑을 낍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PC방 가려고 나왔다가 할머니가 살해당한 걸 발견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검정색 가죽 장갑을 끼고 나와가지고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가 흔들어 봤다라는 걸까요? 무서웠다며.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그냥 갔다며. 무서웠다는 사람이 범행 장소에 들어가가지고 시신을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요, 이 김씨의 이상함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씨가 자꾸 발뺌하니까 프로파일러까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프로파일러와 면담을 하는데 이 김씨는 프로파일러한테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아, 혹시 영안실 다녀오셨어요? 어디서 고약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 김씨는요, 5살 때 엄마가 가출을 하고 할머니 손에 자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큰아들 김씨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충격을 너무 어린 나이에 받았던 거죠. 그 후에 아버지와 동생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 애정결핍이 이제 쌓이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턴가 불안증과 망상, 그리고 그 상상 속의 냄새, 없는 냄새를 맡는 환취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은요, 100% 확신했습니다. 아, 이 아들이 범인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김씨는 얼마 안 가. 죄송합니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씨는 왜 자신의 옆집에 살고 있었던 노파 할머니를 죽인 걸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37번이나 찔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 이 김씨의 범행 이유는요, PC방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게 이유입니다. 와, 이게 뭐지? 당시 큰아들이 무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PC방 가는 게 하루에 1인 남자인 거예요. 그 PC방 돈도 늘 동생이 줬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그날인 4월 18일 동생이 돈을 안 주고 나간 겁니다. PC방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이씨, 어떡하지? 그래서 옆집으로 가서 할머니 집을 털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몰래 할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얼마나 놀래요. 아이씨, 뭐야? 소리를 꽤 지르니까 이 김씨가 바로 할머니를 죽인 겁니다. 왜? PC방 돈 털라고. PC방 가서 쓸 돈 그거 털려고.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 이렇게 잔인하게 할머니를 죽이고 김씨가 훔친 돈이요, 고작 700원이었습니다. 할머니를 향해 30군데 이상 흉기를 휘두른 뒤에 훔쳐간 돈이 고작 700원. 와, 이거 어떡하죠 정말? 이 김씨가 할머니의 집을 마스터키 같은 걸 이용해서 열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를 죽이고 왜 시신에 밀가루와 설탕을 뿌려놓은 거예요? 뭐 공공의 정 영화 따라한 거예요? 사건 은폐하려고? 그게 은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씨는 그거 따라한 거 아닌데, 할머니를 딱 죽이고 나니까 나한테서 피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이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피냄새가 나서 그거 뿌리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그래서 뿌렸던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김씨의 말 진실 같나요?
이 김씨는 원래 없는 냄새인 환치와 망상 그리고 불안증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한테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죠. 이런 걸 보면 사건 당시도 피냄새 맡았고 뿌렸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건 당시 김씨는요, 족적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까지 다 씻어가지고 놓아놓고 방을 다 치워놓고 뿌린 밀가루 설탕 다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고 범행 후에 경찰이 왔을 때 태연하게 거짓말까지 했어요.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밀가루를 뿌리면 지문이나 이런 게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환치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발자국이랑은 이렇게 다 지우고 밀가루 뿌려서 남아있을지 모르는 내 지문 같은 거 다 훼손시키고 현장 다 닦고 그리고 난 나가서 이렇게 알리바이 얘기해야지 라고. 또한 시신을 여러 번 찔렀어요. 우발적이었다면 돈 훔치려고 들어왔다가 걸려서 욱해서 죽인 거였다면 그 현장을 얼른 벗어나려 했어야 했고 여러 번 찌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30번이나 넘게 찔렀다는 건 우발적이 맞는 걸까? 이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에 내 동생도 나를 무시해서 내가 진짜 짜증나고 열받아 있는데 아니 이 할머니도 나를 무시하더라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해서 김씨가 평소에 좋게 생각을 안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혹시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할머니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철저하게 계획한 후에 죽인 거 아니었을까요? 본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사건 정황이나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진실은 본인만이 알겠죠. 할머니의 목숨을 앗아가고 가져간 돈 고작 700원입니다. PC방이 가고 싶었으면 그냥 할머니한테 1000원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할머니께서도 그 정도는 빌려주셨을 수도 있는 건데 1000원이 적으면 2000원이라도 빌려달라고 해보지. 그 정도는 진짜 빌려주셨을 수도 있는 건데 고작 그 700원 때문에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이 김씨는 할머니를 죽인 후 훔친 700원을 딱 들고 PC방으로 갔습니다. 방금 사람을 난도질해가지고 죽여놓고 PC방 가서 게임했어요. 참 제가 정말 준비하면서 와, 이 범인 징역 얼마 받았지?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검색을 잘못한 건지 사건에 대한 기사만 엄청 있고 재판 진행이나 징역, 처벌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찾지 못했어요. 재판 기사가 없더라고요. 제가 추후에 찾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작 그 700원 때문에 무려 37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인을 한 악마, 관악구 노파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